사법부는 대선 전에는 선거 때문이어서 못한다고 하더니 대선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못한다. 모두 핑계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면 민주주의의 퇴행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재판했으면 이재명 피고인은 벌써 대선에 출마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편없는 논리로 무죄를 만들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바람에 이런 사단이 생겨서 5건이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사법 역사에 부끄러운 일로 두고 후손들에게 욕받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양심 고백하고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재판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재판 연기는 헌법 파괴이다. 재판을 즉시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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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수선했어요. 참 어수선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 고등법원으로 달려간 국민의힘 지도부입니다. 이름하여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선거법 재판에 이어서 어제 대장동 재판도 중단됐다는 바로 국민의힘의 투쟁 목소리였습니다. 최성 평론가님, 한 사람을 위해 법을 해석하나? 이거 판사들은 양심적으로 사표 내거나 재판 속히 진행해야 된다. 판사 출신 주영 의원도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 11조 1항에 규정돼 있잖아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런 재판이 중단되고 그다음에 관련자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관련자 중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사안이 있는데 자, 이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만 빠져서 재판에 빠지면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과연 제후를 묻는 게 온당한 것이냐 이런 질문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법원에 달려가서 한 건데 사실 그러나 또 애매한 지점은 이 모든 것들은 개별 법원이 재판 속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뭐 대법원이 지침을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좀 고육지책의 참 뭐 모양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저도 보면서 물론 김용태 비대위원장 전원이 갔는데 오늘 저렇게 지금 물론 여론전을 펼칠 뭐 지금 여러 절박한 사정은 있겠으나 사실 지금 당에 우선한 갈등을 수습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30분 하고 돌아온 건 이해는 되는데 어쨌건 지금 저렇게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좀 국민의힘 내부의 단일 대우가 먼저 우선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법원에 요청을 하는 것은 좋으나 사실 저것이 과연 그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사안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민의힘이 참 전략을 설정하는데 대단히 좀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대변인, 사실은 앞서 저희가 짚어봤듯이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오후 2시 의원총회에 출세된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일단 그럼에도 김용태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혹은 새 신임 원내대표까지 일단 이런 대여투쟁의 목소리를 함께하겠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일단 저 사안에 대해서는 뭐 당내에서 의견이 다른 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도 다를 수가 없는 의견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이 해석은 단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해석에 따른 결과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 앞에 많이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을 대서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저렇게 강하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법원에서도 이것을 잘 새겨서 뭔가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대법원은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서 재판 속행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변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법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했던 특별검사라든지 기소를 철회하거나 또 재판 중지를 함에 있어서 입장을 밝혔어요. 나름의 논리와 법리를 근거로 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법원은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재판 중지하고 달랑 한 줄 헌법 84조에 따라서 재판을 연기한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는 공이 재판부에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어떠한 의견이 나오면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시점이 금방 온다. 이 재판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 부분 분명히 알고 계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자막에 보면 뭐 주호영 의원 얘기는 제대로 재판만 했으면 아예 대선 출마를 이재명 대통령이 못하지 않았냐는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어제도 저희가 속보성으로 짚어봤었는데 실제로 이 헌법 84조의 해석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4건이 제기가 됐는데 글쎄요, 뭐 헌법재판소가 이거 뭐 심리를 하긴 하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알려진 건 헌법소원이 제기는 됐지만 일단 일반 국민들이 개인의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일단 당사자성의 요건을 좀 흠결했다라고 보고 제3자,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이기 때문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요. 특히 헌법 84조 자체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구하는 부분들을 예. 마찬가지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법의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헌법재판은요, 기본적으로 하위법인 법률이나 법령 등이 헌법이라는 기준에 어긋났는지 이것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는 헌법 자체는 위헌법률 심판이나 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 84조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고요. 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재판을 뭐 추후 지정, 그러니까 추정하기로 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재판부의 결정이 하나라고 폭넓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사실 재판, 그럼 법원의 재판이나 판단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제기되어 있는 헌법소원들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이재명 정부를 가리켜서 죄인 주권 정부라고 비판했었죠.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박지원 의원이 출연했는데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정가 5범입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정가 4범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무면허 운전 등 정가 3범입니다.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정가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런 막말하지만은 자기들 대통령 네. 이명박은 정권 몇 범이에요? 예. 그 진짜 내로남불 아니에요? 다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서 예.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다 그런 성과가 있어요. 그러나 국민이 선택했지 않냐고. 진짜 알량한 원내대표 하려고 별소리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원내대표 하려고 별소리 다 한다라고 했는데 원내대표 이제 그만둔다고 했고 김진욱 대변인. 근데 이제 글쎄 뭐 좀 구별을 하고 싶은데 물론 뭐 권성동 대표의 비판이 너무 정치 공세다라는 게 박지원 의원의 취지고 뭐 과거 전직 대통령들도 다 민주화 시절 크고 작은 전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 뭐 5범, 4범, 3범 이게 다 뭐 민주화 운동 때문에 생긴 건 아닌 거고 이걸 좀 너무 또 이거 내로남불 아니라고 맞받아치기엔 또 좀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부터 이런 공격과 방어가 이게 방어가 있다라는 것은 공격이 있기 때문에 방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무리하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예. 또 그에 따른 무리하다라고 보여지는 또 방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지금 박지원 그 의원께서는 말씀 안 하셨지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대선에서 경쟁을 펼쳤던 그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정가 없습니까? 정가 있잖아요. 예. 제가 맥범이라고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까지 다 나오게 뭐 되는 육범이라고 거예요. 얘기했었으니까 뭐 얘기하셔도 예, 돼요. 본인 예. 정가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런 것들이 과거에 어떤 사회적 활동들을 하다가 생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 무조건 정가가 몇 범이다 이런 걸 가지고 일률적으로 다 부도덕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에 따른 반발적 그 방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이렇게 최전방의 공격수로 나설 때인가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돼요. 소위 국민의힘의 쌍권이라고 불리우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로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모습들 또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모습들도 본인의 책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조차 없다는 것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권성동 대표를 대변하는 건 아니고 뭐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니까 각자 역할 분담을 또 할 수 있겠죠.